UDT 몇 기냐, 이 미친 계집년아. 사복 입은 여성을 모욕한 UDT 대대장. 그녀의 3스타 신분증 한 장에 부대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충남 계룡시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그 중에서도 해군 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 해군 참모차장실은 언제나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책상에 앉은 인물은 해군 중장 강초월. 이름 그대로 초월이라는 단어가 이보다 더 어울리는 군인은 없었다.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여성 전투병과 장성이자 지옥의 UDT 해군 특수전전단 훈련을 남군과 동일하게 수료하고 최고 성적으로 통과한 전설의 일기.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세 개의 별은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그녀가 찢어발기고 돌파해 온 수많은 유리 천장과 편견의 파편이었다. 강초월 중장은 결제 서류에서 눈을 뗐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에 굳건한 계룡산 산줄기가 아닌 책상 한편에 놓인 낡은 편지 봉투에 머물렀다. 발신인 불명. 잉크가 군데군데 번진 필체로 진해에서 한 병사의 어머니가라고만 적혀 있었다. 내용은 처절했다. 자신의 아들이 복무 중인 진해의 UDT 부대, 그 중에서도 특정 대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에 대한 고발이었다. 장군님, 제 아들은 UDT가 되어 나라를 지킨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들의 목소리는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마 중령이라는 사람이 부임한 이후로 부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인격은 존재하지 않고 그저 폭군 한 명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이 지옥을 멈춰주십시오. 강 중장은 이 말을 짚었다. 마 중령. 그녀의 기억 속 데이터베이스가 즉각 반응했다. 해군 특수전전단 예하 제1특 전대대장 마강식 중령. 그는 UDT 내에서도 소문난 독종이었지만 그 독종의 의미가 긍정적인 근성인지 부정적인 악랄함인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잡히지 않았다. 특수전전단장 준장의 보고서에는 연일 최상의 전투력 유지, 완벽한 훈련 성과만이 가득했다. 강 중장은 그것이 얼마나 잘 포장된 허위인지를 직감했다. 별 3개의 무게는 단순히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의 병사 한 명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마강식은 완벽한 연극을 준비할 것이고 억지로 입을 맞춘 병사들은 더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저 편지를 쓴 어머니의 아들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군 생활이 끝장날 터였다. 이건 내 방식대로 가야겠군. 강초월은 결심했다. 그녀는 비서실에 이틀간 개인 휴가. 비상 연락망은 유지하되 내 위치는 묻지 말 것이라는 단호한 지시를 내렸다. 그녀는 집무실 한편에 걸린 장군 정복을 스쳐 지나 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가장 구석진 사물함에서 먼지가 희미하게 쌓인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별도 계급장도 없는 평범한 등산복 재킷과 낡은 군화 그리고 검은색 야구 모자가 들어있었다. 그녀가 별을 달기 전 UDT 1번 훈련병 강초월로 불리던 시절의 흔적이었다. 계룡대를 나선 그녀는 수행원 없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목적지는 명확했다. 남쪽 바다의 거친 파도가 숨쉬는 곳, 그녀의 고향이자 UDT의 심장.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 강 중장의 눈빛은 이미 참모차장이 아닌 어둠 속으로 잠입하는 UDT 대원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폭군이 지배한다는 그 부패한 왕국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직접 목격하기로 했다. 진해의 바다는 특유의 짠 내음과 묵직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강초월은 이튿날 새벽 진해 해군기지 근처의 작은 민박집에서 눈을 떴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검은 모자를 깊게 눌어쓴 그녀는 영락없는 중년의 등산객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UDT 부대 정문이 아니었다. 진짜 부대의 속살은 정문이 아닌 후문이나 훈련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녀는 부대 외곽 해안 철책을 따라 이어지는 한적한 훈련 보급로 근처의 작은 언덕에 자리를 잡았다. UDT 시절 수없이 오르내렸던 지형이었다. 가져온 쌍안경으로 부대 내의 움직임을 살폈다. 이른 아침부터 특전 대대원들의 고강도 훈련이 시작된 모양이었다. IBS 고속단정을 머리에 이고 연병장을 도는 모습이 보였다. 문제는 그 훈련을 지휘하는 자의 목소리였다. 확성기를 뚫고 나오는 고함 소리가 언덕까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새끼들아, 그게 UDT야? 동네 조기축구의 훈련이냐? 쌍안경에 초점을 맞추자 연병장 한가운데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우람한 체구의 사내가 보였다. 제1특 전 대대장 마강식 중령. 그때였다. IBS를 이고 달리던 한 병사의 발이 꼬였다. 균형이 무너지며 IBS가 한쪽으로 기울었고 대열 전체가 휘청였다. 마강식의 포효가 진해 앞바다를 때렸다. 악! 이 개새끼가! 대열 이탈! 전원 보트 내려! 훈련병들이 허둥지둥 보트를 내렸다. 마강식은 비틀거렸던 그 병사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너, 이 새끼, 이름, 일병, 현수, 박현수, 내 놈 새끼 하나 때문에 전우가 다 죽는 거야. UDT는 혼자 싸우는 곳인 줄 알았어? 내 놈 하나 편하자고 대열 뭉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반반하게 생긴 새끼가. 군기가 빠져가지고. 마강식은 박일병의 하이바방탄모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후려쳤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박일병이 휘청였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대대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시정? 좋아. 내 놈 때문에 빠진 군기, 내가 다시 채워주마. 전원, 저기 보이는 똥물 훈련용 갯벌 보이지? 박일병이 됐다고 할 때까지 전원 대가리 받고 갯벌 파먹는다. 실시. 명백한 얼차려를 넘어선 가혹행위였다. 심지어 동료의 구령에 맞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해 병사의 재량에 맡기는 악랄한 방식이었다. 다른 대원들은 박일병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며 갯벌로 뛰어들었다. 강초월은 쌍안경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뼈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저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강한 군대라는 명목으로 자행되는 사적인 폭력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마강식은 부대를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공포 정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박일병의 얼굴을 기억했다.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수치심과 절망이 어려 있었다. 저 편지를 쓴 어머니의 아들이 혹시 저 아이가 아닐까? 오전 내내 이어진 마강식의 폭군 정치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잠시 멈췄다. 강초월은 자리를 옮겼다. 병사들이 잠시나마 자유를 얻는 공간, 부대 밖의 유일한 PX군 매점 혹은 식당이 다음 잠복 장소였다. 그녀는 부대 근처의 허름한 국밥집으로 향했다. 점심시간 분명 몇몇 간부나 병사들이 찾을 만한 곳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국밥을 주문하고 앉아 있으니 UDT 전투복을 입은 하사 두어 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강초월을 흘끗 보더니 구석 자리에 앉아 지친 듯이 수저를 들었다. 아, 진짜 마 대대장. 저 새끼 언제 가냐? 말도 마라. 어제는 나 불려가서 1시간 동안 쌍욕 먹었다. 네 가지 비서야? 아까 박일병은 봤냐? 완전 맛이 갔더라. 쟤 저러다 영창 가는 게 아니라 병원 가겠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마강식은 신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그 자체였다.
부하들은 그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때 국밥집 문이 거칠게 열렸다. 마강식 중령이었다. 그는 떡하니 전투복 차림으로 들어와 주인에게 막걸리부터 시켰다. 근무 중 음주. 명백한 위반이었다. 어이 하사. 너희들도 있었네. 밥이 넘어가냐? 훈련 그따위로 하고. 하사들이 사색이 되어 일어섰다. 아닙니다. 대대장님,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됐다. 앉아. 재수없게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마강식은 막걸리를 병째 들이켜더니 구석에 조용히 앉아 국밥을 먹던 강초월을 기분 나쁘게 후쳐봤다. 근데 저 아줌마는 뭐야? 민간인이 여긴 왜 기어들어와? 강초월은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쓴 채 국밥만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UDT 시절의 지옥주 훈련 때처럼 격렬하게 그러나 차갑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마강식은 이미 사냥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그녀를 지목하고 있었다. 어이 아줌마. 내 말이 안 들려? 여긴 군사통제구역 근처야. 뭐 하는 사람이야? 강초월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과 마강식의 오만한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마강식 중령의 탁한 눈동자가 강초월의 얼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 근처에서 낯선 민간인을, 그것도 감히 자신의 심기를 거스르는 듯한 표정의 여성을 본 것이 지극히 불쾌하다는 듯 노골적인 표정을 지었다. 뭐야? 귀가 먹었어? 아니면 간첩인데 신분 노출될까봐 쫄았나? 마강식의 거친 농담에 함께 있던 하사들만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강초월은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탁하게 변조했다. 그냥 아들 보러 온 사람입니다. 근처에 부대가 있다고 해서 밥이라도 한 끼 먹고 가려고요. 그녀는 아들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민간인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알리바이임을 알았다. 하지만 마강식에게 그 말은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아들? 여기 아들 둔 엄마들이 어디 한둘인가. 그렇게 싸고 도니까 요즘 새끼들이 나약해 빠진 거야. 훈련 좀만 시키면 찔찔 짜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일러 바치고. 마강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초월의 테이블로 거칠게 다가왔다. 술 냄새와 땀 냄새가 훅 끼쳤다. 아들 면회 왔으면 곱게 면회소에나 처박혀 있지. 왜 여길 기어들어와서 군인들 밥 먹는데 재수없게 얼쩡거려? 강초월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적대적인 시선을 받아왔지만 지금 이 순간 마강식이 던지는 여성과 어머니에 대한 경멸은 그 결이 달랐다. 그것은 순수한 악의이자 자신의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맹신에서 비롯된 오만이었다. 군인들 밥 먹는 식당에 군인 어머니는 오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강초월이 담담하게 되물었다. 그 대꾸가 마강식의 마지막 이성을 끊어버렸다. 뭐? 이 여자년이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야, 너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대한민국 최정예 UDT 부대 앞이야. 니년 같은 아줌마가 알랑거릴 곳이 아니라고. 여자년 니년. 해군 참모차장 강초월 중장의 귓가에 수십 년 만에 꽂히는 가장 저급하고 원색적인 모욕이었다. 그녀는 분노 대신 차가운 평정심을 유지했다. 지금 분노하는 것은 마강식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폭군이 어디까지 바닥을 드러내는지 똑똑히 지켜봐야 했다. UDT. 압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알아? 니년이 UDT를 알아? 입 UDT 나불거리지 마. 어디서 파도 소리 좀 들었다고 UDT 아는 척이야. 마강식은 강초월의 낡은 등산복과 모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아하니 UDT에 미친 X이거나 아니면 군인들한테 몸 파는 년인가? UDT 맛 좀 보려고 왔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억지로 웃고 있던 하사들의 표정마저 굳어버렸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다. 강초월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신장은 마강식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오히려 마강식을 압도했다. 뭐야? 맑고 서늘하며 수천 명의 함대를 지휘하던 장군의 위엄이 담겨 있었다. 마강식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술기운과 오만함으로 그것을 억눌렀다. 이 미친년이. 좋아. UDT를 그렇게 잘 알아? 그럼 UDT 몇 기냐? 기수 대봐. 기수도 못 되는 년이 어디서 UDT를 입에 올려. 마강식은 이것이 자신의 완벽한 승리라고 생각했다. 감히 민간인 여자가 UDT 기수를 댈 리가 없었다. 그는 이 여자를 군사기밀 탐지 혹은 정신 이상자로 몰아 헌병대에 넘길 생각이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강초월에게 고정되었다. 강초월은 픽하고 짧은 실소를 터뜨렸다. 그것은 경멸이나 조소가 아니었다. 차라리 연민에 가까운 웃음이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는 대신 자신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 등산복 재킷이었다. 기수라. 글쎄. 당신이 지금 달고 있는 그 중령 계급장보다 당신이 이수한 UDT 훈련 기수보다. 그녀는 마강식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UDT에서 보낸 세월이 훨씬 더 길 텐데. 마강식 중령. 뭐? 당신 UDT 몇 기지? 기수 꽤 풀렸을 텐데. 2년이. 내가 UDT 훈련 받을 때는 말이야. 당신처럼 부하들 갯벌에 처박고 막걸리나 마시는 그런 폭군은 없었어. 전우가 있었지. 강초월은 더 이상 잠복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다. 이제는 참교육의 시간이었다. 당신이 기술을 그렇게 따지니 말해줘야겠군. 강초월은 그녀의 검은 모자를 벗어 테이블에 던졌다. 짧게 정돈된 머리카락과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드러났다. 나는 당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여자고 그녀는 품 안에서 절대 꺼내고 싶지 않았던 것을 꺼냈다. 민간인 신분증이 아닌 별 3개가 선명하게 박힌 해군 중장 강초월의 공무 신분증이었다. 당신이 감히 기수를 물을 수 없는 사람이다. 마강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술기운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그는 여자년이라고 모욕했던 그 얼굴이 매일 아침 국방일보 일면에 나오던 바로 그 해군 참모차장임을 깨달았다. 해군 참모 차장 님. 하사들은 이미 국밥 그릇에 머리를 박을 기세로 부동자세가 되어 있었다. 강초월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다. 나다. 계룡대. 지금 당장. 아니, 내가 직접까지. 그녀는 통화를 끊고 잿더미처럼 변해버린 마강식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마강식 중령. 지금부터 직무 정지다. 그리고 내 기수는 내 놈 같은 놈을 참교육시킬 수 있는 기수다. 국밥집의 시간은 강초월 중장의 신분증이 테이블 위에 놓인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마강식 중령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동공은 지진이라도 만난 듯 쉼없이 흔들렸고 술기운으로 붉어졌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마저 감돌았다. 해군 중장 강초월. 3개의 별이 박힌 그 이름. 계룡대 해군 본부의 2인자. UDT에 살아있는 전설.
그리고 자신이 방금 전까지 여자년, 몸 파는 년, 미친년이라 불렀던 바로 그 아줌마. 해군, 참모, 차장, 님. 그의 목구멍에서 쥐어짜듯 새어나온 목소리는 쇳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러나 엉망진창으로 거수경례 자세를 취하려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하고 충격에 마비된 몸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그의 모습은 한 부대의 지휘관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폐잔병의 초라한 몸짓이었다. 함께 있던 하사들은 이미 식당 바닥에 머리가 닿을 기세로 엎드려 있었다. 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마강식의 거친 숨소리와 그와 대비되는 강초월의 차갑고 조용한 숨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강초월은 자신의 신분증을 천천히 거두어 품에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자세, 그녀가 내뿜는 공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파도와 싸우고 적과 대치하고 수천 명의 부하를 지휘해 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강철과도 같은 위엄이었다. 그녀는 마강식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열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이 아닌 진해 지역의 번호로 저장된 이름을 찾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 전에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왔다. 단결. 해군 특수전전단장 준장 윤기훈입니다. 윤기훈 준장. 그는 마강식이 속한 UDT 부대의 최상급 지휘관이자 강초월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후배 중 한 명이었다. 강초월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윤 준장. 나 강초월이다. 차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진해에는 내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자네 예하 제1특 전대대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나? 윤 준장의 목소리가 당황으로 물들었다. 제1특 전대대장. 마 중령 말입니까? 지금 부대에서 훈련 지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초월은 식당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마강식을 힐끗 쳐다보며 비소를 흘렸다. 훈련 지휘? 아니, 지금 내 눈앞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막걸리를 마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야. 민간인. 아니, 나를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성희롱을 퍼부었어. 여자년이 UDT를 아느냐, 몸 팔러 왔느냐고 하더군. 수화기 너머로 흡하고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윤기훈 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해군 참모 차장에게, 그것도 UDT 대선배인 강초월에게 그런 망발을 했다는 것은 단순한 하극상이나 군기문란이 아니라 부대 자체의 해체를 각오해야 할 재앙이었다. 차장님, 그게 무슨... 내 말 끊지 마, 윤 준장. 강초월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자네가 올린 보고서에는 완벽한 전투력, 사기 충천이라고 적혀 있더군.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건 훈련이 아니라 가혹 행위를 즐기는 폭군과 그 폭군 아래서 신음하는 병사들 뿐이다. 아침부터 똥물에 병사들 머리를 처박게 하고 하이바를 폭력으로 후려치고. 이게 자네가 말한 UDT의 최상 전투력인가? 차장님, 그럴 리가. 됐고. 지금 당장 헌병대와 감찰실 인원들 전부 대기시켜. 그리고 자네 5분 안에 이 식당으로 튀어와. 위치는 진해루 앞 할매국밥집이다. 5분. 단 1초라도 늦으면 자네도 함께 책임져야 할 거야. 강초월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마강식은 그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다. 5분. 자신의 직속 상관인 전단장이 5분 안에 이곳으로 튀어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이 이미 보고되었다는 절망감. 그는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식당 바닥에 꽂혔다. 차장님, 잘못했습니다. 차장님, 제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발. 내 놈이 경멸했던 그 여자라는 이름으로 군복을 입은 모든 여군이고 내 놈의 폭력 아래 신음하는 아들을 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다. 그리고 내 놈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UDT의 명예 그 자체다. 그때였다. 식당 밖에서 요란한 급제동 소리가 들렸다. 채 4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식당 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전투복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뛰어들어온 윤기훈 준장이 숨을 헐떡이며 경례를 붙였다. 차장님, 전단장 준장 윤기훈. 윤 준장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러나 지금은 낡은 등산복 차림인 강초월 중장. 그리고 그녀의 군화발에 손이 밟힌 채 술냄새와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무릎 꿇고 있는 자신의 예하 대대장 마강식 중령. 강초월은 마강식에게서 발을 떼었다. 그리고 윤기훈 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4분 10초. 늦었군. 죄송합니다. 됐어. 지금부터 내 명령이다. 현 시간부로 제1특 전대대장 마강식 중령을 직무정지시킨다. 보직 해임은 나중 문제다. 당장 헌병을 투입해 근무 중 음주, 상관 모욕, 성희롱, 가혹 행위 현행범으로 체포해 영창에 구금해. 그리고 이 자리에 있던 하사 2명. 강초월이 구석을 가리키자 두 하사가 죽을 죄를 지은 듯 고개를 숙였다. 저들은 방관자이자 동조자다. 따로 격리해서 감찰 조사를 받게 해. 예, 알겠습니다. 헌병, 당장 들어와. 윤 준장의 고함과 함께 식당 밖에서 대기하던 헌병 2명이 뛰어들어와 마강식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이거 나. 오해야. 차장님, 윤 준장. 나 마강식이야. 마강식은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그는 이미 폭군이 아닌 한낱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여자년이라 모욕했던 바로 그 여성의 명령에 의해 자신의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럽게 끌려나갔다. 강초월은 국밥집 주인에게 다가가 지폐 몇 장을 테이블에 놓았다. 영업을 망쳐서 미안합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소란 피워 죄송합니다. 주인은 어안이 벙벙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강초월은 식당을 나왔다. 진해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바다보다 더 깊고 차가운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썩은 환부의 껍질을 벗겨낸 시작에 불과했다. 마강식이 영창에 구금된 직후 해군 특수전전단 UDT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아니, 대한민국 해군 전체가 얼어붙었다. 해군 참모차장이 사복 차림으로 잠입해 최정예 부대의 대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소식은 진해에서 계룡대까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강초월은 윤기훈 준장의 전단장실을 임시 지휘소로 삼았다. 그녀는 낡은 등산복을 벗고 윤 준장이 급히 수배한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계급장은 달지 않았지만 그녀가 그 방의 주인이자 최고 지휘관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윤 준장, 자네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강초월의 질책에 윤기훈 준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최상급 지휘관인 자신이 아니라 참모차장이 직접 밝혀냈다는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 그래, 불찰이지.
하지만 지금은 자네의 책임을 묻는 게 우선이 아니야.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게 먼저다. 강초월은 즉각 계룡대 본부에 직통 전화를 걸었다. 나다. 해군 본부 감찰실장, 법무실장, 그리고 안보지원사령부 해군 파견대장. 지금 당장 전용기 타고 진해로 내려와. 합참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에도 사안보고 올려. 해군 최정예 부대 내 인권 유린 및 지휘관 비위 사건으로. 내가 직접 이 사건을 지휘한다. 그녀의 명령은 신속했다. 지역 헌병이나 감찰이 아닌 본부 직속의 최고 사정 라인을 총동원한 것이다. 이는 윤기훈 준장조차도 이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목격했던 병사, 제1특전대대 소속 박현수 일병. 강초월은 쌍안경 너머로 보았던 그 절망적인 눈빛을 떠올렸다. 지금 당장 그 병사를 찾아. 하지만 부대 내에서 찾지 마. 부대원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내게 직접 데려와. 아니, 내가 가겠다. 그 병사가 지금 어디에 있지? 윤 준장이 급히 확인한 결과 박현수 일병은 오전에 가혹 행위 이후 정신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대대 의무실에 격리되어 있었다. 강초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내해. 제1특전대대 의무실. 좁고 창백한 방 안에 박현수 일병이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갯벌 흙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하이바에 맞은 관자놀이는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의무실 문이 열리고 전단장 윤기훈 준장과 낯선 여성 강초월이 들어섰다. 박 일병은 기계처럼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일병, 박, 현, 수.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는 전단장이 왜 자신 같은 일개 병사를 찾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강초월은 윤 준장에게 손짓했다. 준장은 나가 있어. 그리고 이 방 밖에는 아무도 접근시키지 마. 예, 알겠습니다. 윤 준장이 경례를 하고 나가자 방 안에는 강초월과 박현수 일병 단둘만이 남았다. 강초월은 딱딱한 의자가 아닌 박 일병 앞에 바닥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그녀는 일부러 자신의 눈높이를 그보다 낮췄다. 박 일병. 많이 놀랐나? 박 일병은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나는 오늘 아침 자네가 훈련받는 모습을 본 사람이다. 박 일병의 어깨가 움찔했다. 민간인이 훈련을 목격했다? 그것만으로도 마강식에게 맞아 죽을 일이었다. 걱정 마라. 마강식 중령은 지금 여기 없다. 다시는 자네를 괴롭힐 수 없어. 강초월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해군 참모차장 강초월 중장이다. 박 일병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초점 없는 눈이 별 3개짜리 전투복 비록 계급장은 없었지만 전단장이 깎듯이 대하는 모습에서 직감의 따을 입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박 일병. 자네 어머니가 내게 편지를 보내셨다. 어머니가요? 그래. 아들이 지옥에 있다고. 제발 구해달라고. 그 말에 공포로 억눌려 있던 박 일병의 감정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차장님. 흐흐. 무서웠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안다. 알아. 강초월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박 일병이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토해낼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켰다. 한 명의 장군이 아니라 그를 구해달라던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편 계룡대에서 급파된 합동조사단이 마강식의 대대장실을 급습했다. 그곳은 지휘관의 사무실이 아니라 부패한 영주의 성이었다. 책상 서랍에서는 출처 불명의 현금 다발이 발견되었다. 개인 금고에서는 부대 운영비로 구매한 고급 양주와 시가들이 쏟아져 나왔다. 심지어 병사들의 부식으로 나와야 할 고급 식자재 일부를 빼돌려 자신의 관사에서 파티를 연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훈련 일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되어 있었다. 최고 강도 훈련이라고 적힌 날 마강식은 실제로는 인근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증언이 속속 확보되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가 병사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밉보인 부사관이나 장교들에게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그들의 진급을 빌미로 금품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이었다. 마강식의 왕국은 그가 쌓아올린 공포와 부패의 모래성이었다. 그리고 그 모래성은 강초월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단 몇 시간 만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강초월은 박일병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박일병, 이제 괜찮다. 내가 약속하지. 내가 그리고 내 전우들이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겠다. 대신 내가 보고 듣고 겪은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말해줘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과 아직도 저곳에 남아있는 내 전우들을 위해서. 박현수 일병은 눈물을 닦고 부어오른 눈으로 강초월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아주 작은 빛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해군 특수전전단 UDT 대연병장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제1특전대대 전 병력과 간부들이 완전 군장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임시로 설치된 단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해군 참모차장 강초월 중장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전투복이 아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새하얀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삼정별 3개의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눈부시게 빛났다.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대대원들은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나는 어제 이곳에서 대한민국 해군이 가져서는 안 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목격했다. 마이크를 잡은 강초월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은 UDT다. 불가능을 모르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마강식이라는 폭군 한 명에게 굴복했다. 여러분의 전우가 똥물에 머리를 쳐박고 인격이 살해당하는 순간에도 여러분은 침묵했다. 그 침묵은 동료애가 아니라 비겁한 방관이다.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후벼 팠다. UDT의 상징인 검은 베레모는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기 위해 쓰는 것이다. 부하를 괴롭히고 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지휘관은 그 명예를 더럽혔고 여러분은 그것을 방조했다.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제 국밥집에서 마주쳤던 2명의 하사를 지목했다. 거기 하하사, 김하사. 단상 위로 올라와. 2 하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다. 그들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인처럼 비틀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어제 너희들은 너희의 지휘관이 나를 여자년이라 모욕하고 몸 팔러 왔냐고 성희롱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웃었다. 맞나? 죄송합니다. 하하사가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고 김하사는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 웃었나? 정말 그 말이 웃겨서 웃었나? 아니면 그 폭군에게 동조하지 않으면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까봐 두려워서 웃었나? 2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긍정이었다. 두려움에 굴복해 불의에 동조하는 군인은 적의 총구 앞에서 전우를 버리고 도망칠 군인과 같다. 너희는 어제 너희의 전우가 될 수도 있었던 한민간인을
그리고 너희의 상관을 버렸다. 그것이 너희가 UDT로서 저지른 가장 큰 죄다. 강초월은 그들을 향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연병장 한쪽 구석을 바라보았다. 헌병. 피의자 마강식을 단상 위로 올려라. 연병장에 모인 모든 병력의 눈이 그곳으로 향했다. 어제까지 그들을 지옥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폭군 마강식. 그는 이제 해군 정복이 아닌 죄수복과도 같은 초라한 환자복 차림이었다.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어제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핏기 없는 얼굴로 헌병들에게 끌려오다시피 단상에 올랐다.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그들의 왕이 무너진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다. 마강식은 강초월의 정복 구두 끝만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강초월은 그를 경멸하듯 내려다보았다. 마강식 중령. 어제 내 놈이 내게 물었지. UDT 몇 기냐고. 내 놈은 UDT 30기 후반. 나는 내 놈이 기저귀 찰 때 UDT 1기로 훈련받았다. 하지만 강초월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커졌다. 하지만 그따위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 내 놈이 어제 저지른 짓은 UDT 선배로서 후배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군복 입은 범죄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저지른 폭력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강초월은 단상 아래 대열의 가장 앞에서 의무관과 함께 서 있던 박현수 일병을 불렀다. 박현수 일병. 올라와. 모든 시선이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약하고 천대받던 박 일병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강초월의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이내 부어오른 얼굴을 하고도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왔다. 강초월은 마강식의 멱살을 잡아채듯 돌려세워 박 일병과 마주보게 했다. 마강식. 이 병사를 똑똑히 봐라. 내 놈은 이 병사가 약하다고 군기가 빠졌다고 반반하게 생겼다고 비아냥대며 폭력을 행사했다. 갯벌에 머리를 처박게 하고 하이바로 머리를 내리쳤다. 이 병사의 어머니를 아들 군대 보내놓고 알랑거리는 년이라 모욕했다. 하지만 이 병사는 내 놈의 그 끔찍한 폭력 속에서도 버텼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놈의 죄를 증언하기 위해 섰다. 내 놈의 폭력보다 이 병사의 용기가 1000배, 10,000배는 더 강하다. 내 놈이 말하는 UDT 정신이 폭력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정신을 부정하겠다. UDT의 진짜 정신은 이런 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말하는 이 병사의 용기다. 강초월은 박일병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박일병. 어제 내가 겪은 고통의 증인이 오늘 여기 이 수백 명의 전우들이다. 그리고 나다. 그녀는 다시 마강식을 향해 돌아섰다. 내 놈은 어제 여자년이 UDT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수갑이 채워진 마강식의 턱을 거칠게 쥐어잡고 자신의 눈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그래, 나는 여자다. 하지만 나는 내 놈 같은 놈들보다 UDT를 더 잘 안다. 내가 아는 UDT는 전우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명예를 지키는 조직이다. 부하를 착취하고 여성을 모욕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내 놈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잘 못 했습니다. 차장님. 마강식은 그제야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늦었다. 내 놈의 용서는 내가 아니라 법이 그리고 내 놈에게 고통받은 이 병사들이 하는 것이다. 헌병, 이자를 당장 군사법원으로 이송해. 내 이름을 걸고 내 놈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가장 엄중한 법의 참교육을 받게 해주겠다. 헌병들이 마강식을 다시 끌고 내려갔다. 그는 더 이상 저항조차 하지 못하는 완전히 부서진 껍데기에 불과했다. 연병장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강초월은 단상 위에 남은 박현수 일병과 무릎 꿇은 두 하사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폭군 한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무너진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는 진짜 참교육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마강식 중령이 수갑을 찬 채 군사법원으로 이송된 대연병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UDT 대원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왕으로 군림했던 폭군의 처참한 몰락을 목격하고도 그 누구 하나 안도의 한숨조차 내쉬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두려움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막막함이 뒤섞여 있었다. 폭군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공포의 망령은 여전히 연병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 홀로 선 강초월 중장은 이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썩은 사과 하나를 도려내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사과 상자 전체가 썩은 냄새에 절어 있었다. 마강식이라는 악을 묵인하고 때로는 동조하며 스스로의 생존을 도모했던 이 거대한 방관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그녀는 단상 위에 무릎을 꿇고 있던 하하사와 김하사를 쳐다보았다. 그들은 강 중장의 시선이 닿자마자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하하사, 김하사. 일어서. 차가운 명령에 두 사람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자네들은 어제 상관이 민간인을 모욕하는 현장에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웃음으로 동조했다. 그 이유를 묻지. 마강식이 두려웠나? 죄송합니다. 하하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용서를 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었다. 김하사가 덜리는 입술을 겨우 열었다. 대대장. 님께 밉보이면 저희도 박일병처럼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 무서웠겠지. 강초월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연병장 전체를 향해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방금 김하사의 말은 여기 있는 너희 모두의 변명일 것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너희의 전우가 지옥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UDT는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 속에서 그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전우의 등을 지키는 조직이다. 그런데 고작 진급과 보직 하나가 두려워 전우의 고통을 외면하는 자들이 어떻게 적의 총구 앞에서 전우를 지킬 수 있겠나? 그녀의 일갈은 벼락처럼 대원들의 가슴에 내리꽂혔다. 마강식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를 만든 것은 바로 너희들의 침묵과 방관이다. 이 부패한 시스템에 기생하며 나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던 너희 모두가 공범이다. 강초월은 단상에서 내려와 굳어버린 제1특전대대 지휘부와 마주섰다. 그녀의 눈은 바로 윤기훈 준장에게 향했다. 윤 준장. 예, 차장님.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나는 어제부로 해군 본부 감찰, 법무, 헌병 합동 특별조사단을 이곳 진해로 소집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1특전대대는 모든 훈련을 중지한다. 모든 훈련을 중지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전투력 유지는. 전투력? 강초월이 코웃음을 쳤다. 부하를 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 전투력인가? 상관에게 아부하고 비리를 눈감는 것이 전투력인가? 지금 이 부대의 전투력은 제로다. 아니, 마이너스다. 썩은 고름이 가득 찬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녀는 전단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삼았다. 계룡대에서 새벽같이 날아온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 조사단이 그녀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감찰실장은 제1특전대대의 최근 3년간의 모든 부대 운영비, 부식 및 유류 관리 내역을 전수조사해 단돈 10원이라도 마강식의 사적 유용이 있었는지 샅샅이 뒤져. 법무실장은 즉각 피해자 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전 대대원을 대상으로 1:1 익명 면담을 실시해
마강식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병사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박현수 일병이 겪은 일 외에 우리가 모르는 제2, 제3의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헌병단장은 마강식의 개인 관사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개인 통신 기기 및 컴퓨터를 모두 확보해 그의 비리에 동조하거나 상납한 자가 있는지 혹은 그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한 상부가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 강초월의 명령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윤기훈 준장조차 조사 대상에서 예외로 두지 않았다. 윤 준장, 자네는 직속 상관으로서 이 모든 사태를 방치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자네의 지휘 책임을 묻는 경위서를 작성해.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는 필요 없다. 오직 사실에 기반한 반성만을 요구한다. 윤 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UDT의 전설이자 자신의 존경하는 선배였던 강초월이 이토록 무섭고 철저한 수사관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조사는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끔찍한 부패의 뿌리를 드러냈다. 마강식은 병사들의 훈련용 특수 식자 재고 열량 전투 식량, 단백질 보충제 등을 빼돌려 자신의 관사 냉장고를 채우거나 심지어 외부의 고급 식당에 팔아넘긴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는 악천후 대비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타내어 실제로는 간부들과 인근 골프장을 드나들었다. 훈련 일지는 모두 조작되었다. 그의 개인 금고에서는 병사들의 부모들이 아들을 잘 봐달라며 보낸 상품권과 현금이 다발로 발견되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인권 유린의 실태였다. 박현수 일병 외에도 마강식의 눈에 군기가 빠졌다고 찍힌 병사들은 악마의 코스라 불리는 비인가 훈련 시설 사실상의 고문 시설로 끌려가 집단적인 폭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 일부 부사관들은 마강식의 충성 경쟁에 합류하여 병사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용무관사 청소, 세찰 심지어 자녀의 숙제를 시키는 등 부대를 사적인 노예처럼 부렸다. 강초월은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며 분노로 손을 떨었다. 이것은 군대가 아니었다. 중세시대의 봉건 영주가 다스리는 법이 미치지 못하는 어둠의 왕국이었다. 그녀는 박현수 일병을 자신의 집무실전단장실로 불렀다. 박 일병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아 한결 나아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불안감에 떨고 있었다. 박 일병, 아직도 두려운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마 중령님은 잡혀갔지만 남은 간부님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고개 들어라, 박일병. 강초월은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네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가장 용기 있는 내부 고발자이자 이 부대를 살린 영웅이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이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한 그 누구도 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니, 내가 이곳을 떠난 후에도 너를 해코지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참모 차장으로서의 약속이다. 강초월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박일병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다. 이제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겪은 모든 일, 내가 보았던 모든 부조리를 저기 밖에서 떨고 있는 내 전우들을 위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해줄 수 있겠나? 박현수 일병은 자신에게 건네진 차의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얼음장 같던 부대에 강초월이라는 쇄신의 칼날이 깊숙이 박히는 순간이었다. 마강식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강초월 중장은 단순한 법적 처벌만으로는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참교육은 처벌이 끝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고 그것을 뿌리부터 바꾸는 과정이어야 했다. 개과천선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처절한 반성에서 시작되어야 했다. 그녀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밤 아무도 모르게 진해의 군 교도소 구치감으로 향했다. 철문이 열리고 한때 UDT 최정예 대대장이었던 사내는 초라한 수의를 입은 채 모든 빛을 잃은 눈으로 벽만 응시하고 있었다. 마강식 중령. 강초월의 목소리에 마강식은 움찔했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이제 와서 저를 조롱하러 오셨습니까? 승리자의 여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쇳물처럼 거칠고 원망이 가득했다. 강초월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조롱? 아니, 나는 지금 내 후배를 만나러 왔다. 내가 알던 UDT의 후배가 아니라 길을 잃고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한 군인을 만나러 왔다. 괴물. 그래, 나는 괴물이지. 하지만 나 혼자 괴물이었나? UDT라는 조직이 원래 그런 곳이다. 약하면 잡아먹히는 곳. 내가 그렇게 당했고 그렇게 배웠다. 당신 같은 특별한 일기, 전설 소리나 듣는 여군은 절대 이해 못해. 마강식이 처음으로 고개를 돌려 강초월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내가 UDT 훈련병일 때 나를 가장 괴롭혔던 교관이 누군지 아나? 그는 나를 딴게 출신이라며 매일 밤 구타했다. 밥을 못 먹게 했고 똥물에 머리를 쳐박게 했다. 내가 박현수 그놈에게 했던 짓을 나는 매일 당했다. 하지만 나는 버텼다. 그리고 최고 성적으로 수료했다. 왜? 강해져야 했으니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강하게 갚아줘야 이 지옥 같은 조직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절규에 가까운 고백이었다. 강초월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녀는 합동조사단이 찾아낸 마강식의 훈련 기록을 떠올렸다. 그는 사실 해군이 아닌 육군에서 복무하다 UDT에 지원한 특이 케이스였다. 그리고 훈련 초기 유독 심한 군기 잡기의 대상이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너도 똑같은 괴물이 되기로 했나? 강초월이 나지막이 물었다. 너를 괴롭혔던 그 교관과 내가 도대체 다른 게 뭐지? 너는 그저 내가 당했던 폭력을 대물림했을 뿐이다. 강한 UDT라는 이름으로 너의 사적인 복수심과 뒤틀린 열등감을 포장했을 뿐이야. 틀렸어. 나는 틀리지 않았다. 강초월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교도소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서늘했다. 너는 내가 당한 고통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 굴복한 것이다. 너는 너를 괴롭혔던 그 교관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교관의 복제품이 되는 길을 택한 가장 나약한 패배자일 뿐이야. 너는 거울을 본 적이 있나? 내가 박현수 일병의 하이바를 내리칠 때 그 아이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 말이다. 그 모습이 내가 그토록 증오했던 내 교관의 모습과 똑같다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거울 속의 폭군. 강초월이 던진 그 말은 마강식의 마지막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그는 박현수의 겁에 질린 눈동자를 떠올렸다. 그리고 수십 년 전 자신을 구타하던 교관의 오만한 눈빛을 떠올렸다.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며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폭력의 대물림 한가운데에 서 있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이 UDT의 명예를 지킨 독종이 아니라 그 명예를 가장 추잡하게 더럽힌 암적인 존재였음을. 마강식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오만함도 분노도 원망도 모두 사라진 그저 길을 잃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린 한 남자의 공허한 울음이었다. 강초월은 차갑게 돌아섰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고 내 죄의 무게만큼 죗값을 치러라. 그리고
만약 내게 UDT의 명예가 단 한 조각이라도 남아있다면 내가 괴롭혔던 그 병사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해라.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개과천선의 시작이다. 철문이 닫히고 마강식은 차가운 바닥에 홀로 남아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한편 강초월이 부대를 비운 사이 제1특 전대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초월의 명령으로 모든 부조리 신고함이 공개적인 장소로 나왔고 참모차장 직통이라는 팻말이 붙었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박현수 일병이 보호받는 모습을 보며 하나둘씩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국밥집에서 마강식에게 동조했던 하하사와 김하사. 그들은 처벌을 기다리는 대신 강초월에게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 저희를 처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 부대가 정화되는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저희가 저지른 방관의 죄를 병사들을 지키는 것으로 갚고 싶습니다. 강초월은 그들의 탄원서를 읽고 윤기훈 준장을 불렀다. 저 두 하사에게 병사 인권 상담관 임시 직책을 맡겨라. 예. 하지만 저들은 방관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폭군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속죄할 기회를 줘라. 병사들의 목소리를 가장 낮은 곳에서 듣게 해.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2배로 책임을 물으면 된다. 강초월의 참교육은 단순히 처벌하고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었다. 잘못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며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람을 향한 쇄신이었다. 마강식 중령에 대한 군사재판의 최종 선고일. 법정은 해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마강식은 모든 혐의 직권 남용, 가혹행위, 횡령, 상관 모욕, 성희롱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불명예 전역은 물론 남은 군 생활을 모두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모두가 숨죽여 결과를 지켜보던 그때 마강식이 재판장에게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했던 그의 눈에는 지난밤 강초월 중장과의 만남 이후 알 수 없는 변화가 생겨 있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첫마디였다. 저는 제가 입은 이 군복을, UDT의 명예를 제 손으로 더럽혔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려 제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특히 박현수 일병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박현수 일병을 향해 수갑을 찬 몸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내가 틀렸다. 내가 괴물이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는 법정의 판결보다 더 무겁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개과천선의 시작은 이렇듯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 앞에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박현수 일병은 그 사과를 묵묵히 받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제1특 전대대 연병장. 한 달간의 강도 높은 조사와 쇄신 과정을 거친 대대가 다시 도열했다.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 대신 긴장감과 함께 무엇인가 변했다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강초월 중장이 다시 단상에 섰다. 이번에는 하얀 정복이 아닌 UDT 대원들과 똑같은 검은색 훈련복 차림이었다. 계급장도 화려한 훈장도 없었다. 오직 UDT 강초월만이 서 있었다. 한 달 전 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명예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자 한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훈련 시작점에 섰다. 마강식은 UDT 정신을 폭력과 공포로 정의했다.
하지만 나는 UDT 정신을 희생과 팀워크, 그리고 불굴의 의지로 배웠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배운 진짜 UDT를 다시 가르치겠다. 전 대대원, 지금부터 지옥주의 마지막 훈련 코스인 해안 침투 및 고지 탈환 훈련을 실시한다. 목표는 저기 보이는 장복산 정상이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대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가장 빨리 가는 팀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우의 손을 잡고 마지막 한 명까지 함께 완주하는 것이 이 훈련의 유일한 성공이다. 만약 한 명이라도 낙오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훈련을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것은 UDT 훈련의 근본을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경쟁이 아닌 함께 가는 훈련. 출발. 강초월 중장이 가장 먼저 칠흑 같은 바다로 뛰어들었다. 세 개의 별을 단 장군이 아니라 UDT의 대선배로서 가장 먼저 파도를 갈랐다. 대원들도 일제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훈련은 처절했다. 이미 쇄신 과정에서 심신이 지쳐있던 대원들에게 차가운 진해의 바다와 가파른 장복산의 산길은 지옥 그 자체였다. 예상대로 체력이 약한 병사들이 뒤처지기 시작했다. 박현수 일병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훈련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몸은 정상이 아니었다. 그의 발이 꼬이며 험한 산길에 쓰러졌다. 먼저 가십시오. 저 때문에. 박일병이 포기하려던 그 순간 그의 양팔을 누군가가 거칠게 잡아챘다. 하하사와 김하사였다. 이 새끼야. UDT는 전우를 버리지 않아.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린 다 처음부터 다시 뛰어야 돼. 일어나. 그들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그들은 박일병을 부축한 것이 아니라 거의 들쳐매고 산을 올랐다. 다른 대원들도 뒤처지는 전우들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며 서로의 등을 밀고 끌었다. 그리고 그 대열의 가장 뒤에는 강초월 중장이 가장 지친 병사의 어깨를 부축하며 함께 걷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하는 새벽녘 마침내 제1특전대대 전 대원이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장복산 정상에 올랐다. 그들은 모두 흙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진해 앞바다의 일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했다. 공포로 뭉쳤던 조직이 아닌 진정한 전우애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강초월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땀에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다. 이것이 내가 아는 UDT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켜야 할 진정한 명예다. 그녀는 박현수 일병에게 다가가 자신의 검은 베레모를 벗어 그의 머리에 씌워주었다. 박일병, 너는 고통을 이겨내고 두려움에 맞서 진실을 외쳤으며 전우와 함께 이 정상에 섰다. 너야말로 진정한 UDT 대원이다. 박현수 일병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눈물이 아닌 명예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강초월의 참교육은 폭군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무너진 조직의 신념을 바로 세우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며 진정한 리더십과 전우애가 무엇인지 모두의 가슴에 뜨거운 불꽃으로 새겨놓았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정상. 세상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뚫고 붉고 장엄한 태양이 남해의 수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찬란한 빗줄기는 지난밤의 지옥 같던 훈련으로 땀과 갯벌, 눈물로 범벅이 된 제1특전대대 대원들의 얼굴을 공평하게 비추었다. 그들은 모두 숨을 헐떡였지만 그 누구의 눈에도 패배감이나 절망은 없었다. 대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이 정상까지 함께 올랐다는 처절한 성취감과 그 과정에서 다시 태어난 듯한 뜨거운 유대감만이 그들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렸다. 단상 위도 연병장도 아닌
그들과 똑같은 흙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강초월 중장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 역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모습은 계룡대 참모차장실의 하얀 정복 차림보다 100배는 더 위엄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수백 명의 대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모두 고개를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확성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산 정상을 울렸다. 어제의 너희들은 폭군 한 명의 공포에 짓눌려 전우의 신음조차 외면했던 비겁한 방관자였다. 하지만 오늘의 너희들은 지옥의 문턱에서 전우의 손을 끌어주고 자신의 군장을 나눠지며 단 한 명의 낙오도 없이 이 자리에 함께 섰다. 이것이 내가 아는 UDT의 진짜 모습이다. 그녀는 대열의 가장 앞에서 여전히 자신강 초월의 검은 베레모를 쓰고 있는 박현수 일병을 바라보았다. 박일병, 내 베레모가 아직 무겁나? 박현수 일병은 질문의 의미를 깨닫고 황급히 베레모를 벗어 두 손으로 공손히 내밀려 했다. 차장님, 이것은 감히 제가. 강초월이 그의 손을 제지했다. 그녀는 박일병의 손을 잡아 베레모를 다시 그의 머리 위에 단단히 씌워주었다. 아니, 그 베레모는 이제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칠 용기, 그리고 가장 약한 전우를 지켜낼 의지의 상징이다. 어젯밤 이 험한 산을 오르며 단 한순간이라도 그 용기와 의지를 잃었다면 너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박일병의 어깨를 두드리고 그 옆에 서 있는 하하사와 김하사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하사, 김하사. 예. 너희들은 어제 가장 큰 죄를 지을 뻔했던 방관자였지만 오늘 가장 무거운 속죄의 짐을 지고 박일병의 곁을 지켰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강초월은 그들 앞에 한 걸음 다가섰다. 너희들의 개과천선이 이 일시적인 훈련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누구보다 폭군의 달콤한 권력과 그의 동조했던 비겁함의 말로를 잘 아는 증인이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아니, 너희가 군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마강식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부조리를 목격한다면 그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때는 웃음으로 동조하지 마라. 두려워서 침묵하지도 마라. 너희가 가장 먼저 가장 날카롭게 그 불의의 심장을 찔러라. 설령 그 상대가 너희의 전단장이든 혹은 다시 이곳을 찾은 나 강초월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두 하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반성의 눈물이 아닌 진정한 명예를 되찾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의 뜨거운 결이었다. 강초월은 다시 전체 대원을 향해 돌아섰다. UDT의 검은 베레모는 남을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관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을 지키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전우를 지키는 책임의 상징이다. 오늘 여러분은 그 책임의 무게를 온몸으로 다시 배웠다. 이제 하산한다. 그리고 부대로 복귀하는 즉시 여러분은 다시 UDT의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재개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강함은 잔인함이 아니다. 엄격함은 폭력이 아니다. 진정한 강함은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는 전우를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 와으. 그 순간 장복산 정상에서는 수백 명의 UDT 대원들이 터뜨리는 함성이 진해 앞바다의 일출보다 더 뜨겁게 터져나왔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강요된 충성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부활의 함성이었다. 그날 오후 해군 특수전전단 지휘부
모든 조사를 마치고 계룡대로 복귀할 채비를 하던 강초월은 전단장실에서 윤기훈 준장과 마주 앉았다. 윤 준장은 지난 한 달간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아져 있었다. 그는 강초월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차장님, 지난 한 달간 저는 제가 얼마나 눈멀고 귀먹은 지휘관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수십 장 분량의 경위서와 부대 쇄신 계획안을 내밀었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처벌도 강초월은 그 서류를 받지 않았다. 대신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는 하하사와 김하사가 중심이 되어 기초 체력 훈련을 재개하는 병사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윤 준장. 네. 자네의 책임은 무겁다. 하지만 나 또한 해군 본부의 2인자로서 내 모항과도 같은 UDT가 이토록 골마 터질 때까지 알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그녀는 윤 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가 책임을 지는 방법은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자네가 지금 내민 그 쇄신안을 자네의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걸고 완수하는 것이다. 오늘 저 장복산 정상에서 타오른 저 불씨를 다시는 꺼뜨리지 마라. 2번 다시 마강식 같은 괴물이 이 부대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자네가 UDT의 가장 견고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감시자가 되어라. 차장님. 윤 준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것은 질책이 아닌 마지막 신뢰이자 가장 무거운 기회였다. 그것이 자네가 UDT의 선배로서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저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 준장은 자신의 군 경력 중 가장 크고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강초월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단장실을 나섰다. 그녀가 밖으로 나오자 헬기장으로 향하는 길 양옆으로 제1특 전대대의 전 대원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도열해 있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폭군이 떠난 자리에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대원들의 자발적인 경이었다. 강초월은 그들의 사이를 묵묵히 걸었다. 땀과 흙먼지가 뒤엉킨 훈련복 차림의 중장. 그 누구도 그녀의 계급을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지옥에서 구하고 UDT의 무너진 명예를 다시 세워준 살아있는 전설이자 진짜 선배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열의 한가운데 박현수 일병이 굳건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강철 같은 의지를 품은 UDT 대원의 눈빛이었다. 강초월이 그의 앞을 지나는 순간 박 일병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결. 그것을 신호로 도열해 있던 수백 명의 대원들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그들의 함성은 진해의 바다를 뒤덮을 듯 했다. 강초월은 그들을 향해 말없이 그러나 가장 정중하게 답례를 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더 이상 폭력에 신음하는 나약한 병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인하고 명예로운 바다의 전사들이었다. 헬기가 진해의 푸른 바다를 뒤로하고 계룡을 향해 날아오르던 순간 강초월은 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합동조사단이 찾아낸 그 낡은 편지 봉투에 적힌 발신인의 연락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고 불안감에 젖은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군 참모차장 강초월 중장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여성이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혹시 박현수 일병의 어머님 되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장군님, 혹시 우리 현수, 우리 아들, 무슨 일 있습니까?
제가 보낸 편지 때문에 우리 아들이. 여성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두려움으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초월은 헬기의 소음 속에서도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어머님, 안심하십시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푸른 영해를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의 그 용기 있는 편지 한 통이 수백 명의 제 아들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까지도 구했는지 모릅니다. 예. 어머님의 아드님, 박현수 일병은 오늘 제가 본 그 어떤 군인보다 가장 강하고 가장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강초월의 눈가에 그녀 스스로도 예상하지 못했던 뜨거운 기운이 서렸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십시오. 어머님의 아드님이 오늘 이 진해의 바다와 해군의 명예를 다시 지켜냈습니다. 수화기 너머 말없이 흐느끼는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강초월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계룡대 집무실로 복귀한 그녀는 흑투성이 훈련복을 벗지 않은 채 자신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섰다. 책상 위에는 그녀가 떠나기 전 보았던 수많은 결제 서류가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녀는 훈련복 소매에 묻은 장복산에 젖은 흙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어깨 위 3개의 무거운 별을 바라보았다. 참교육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폭군 한 명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를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매일 다시 시작되어야 했다. 가장 높은 곳에 오른 별의 진정한 임무는 가장 낮은 곳의 어둠을 밝히는 것임을. 그녀는 오늘 진해의 바다와 그곳의 젊은 병사들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그녀의 검은 베레모는 그 맹세처럼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